학문을 연구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대학. 인재를 양성하고 후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공간이라 건축물도 정성을 들여 훌륭하게 짓는데요. 그래서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에게 설계를 맡기곤 합니다. 그중 오늘 알아볼 대학교는 미국 캠브리지에 있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줄여서 MIT. MIT 캠퍼스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건축가들이 지은 건물을 모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키베어TV와 함께 대학교 건축 여행을 떠나봅시다. 첫 번째는 알바알토의 베이커하우스입니다. 알바알토는 핀란드 근대 건축가이고 핀란드의 자연환경을 보고 자란 영향으로 작품 활동에서도 자연적 요소 및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유럽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인물이면서 건축뿐만이 아닌 가구에서도 뛰어난 디자인을 선보인 건축가랍니다. 알바알토가 설계한 베이커하우스는 학생들의 기숙사로 그가 MIT 교수로 있을 때 설계한 건물입니다. 베이커하우스는 강을 따라 건물이 세워질 예정이었기에 알바알토는 이곳을 사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강을 보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벽돌, 목재, 타일 등을 사용하여 뱀 모양을 닮은 구불구불한 곡선의 건물이 탄생합니다. 내부의 모든 실의 형태도 다르게 설계하여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방에서 다른 전망으로 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숙사 건물의 특징인 반복되고 획일화된 모습과는 다르죠? 두 번째는 IM페이의 지구과학관과 미디어랩입니다. IM페이는 중국의 미국인으로 전형적인 모더니즘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가입니다. 그가 했던 작업들을 살펴보면 간결하고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선호하죠. 대표적으로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유리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서양인 위주의 건축 세계에서 거장의 반열에 오른 동양인이죠. MIT 캠퍼스에서 IM페이가 설계한 건축물은 총 2개인데요. 지구과학관과 미디어랩입니다. 먼저 지구과학관은 그린 빌딩으로 불리며 지구, 대기, 행성 등을 연구하는 건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MIT에서 가장 높은 건물, 나아가 캠브리지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높이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린 빌딩이 지어질 당시 캠브리지 법에는 일정 층수 이상 지을 수 없도록 건축물에 층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층의 높이 제한은 없었다는 사실. 건물을 더 높게 짓고 싶었던 IM페이는 법의 허점을 활용해 1층을 3층 높이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은 총 18층 건물이지만 높이로는 21층 높이랍니다. IM페이의 두 번째 건물, 미디어랩은 현재는 2개의 다른 스타일의 건물이 연결되어 각자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 건물입니다. 사진 속 이 건물의 왼쪽 부분을 IM페이가 설계하였고 시간이 지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오른쪽 부분이 추가로 지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위즈너 빌딩이라 불리며 건축가와 예술가의 협업으로 설계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 3차원 홀로그램, 웨어러블 컴퓨터 등 미래를 이끌 산업들이 이 공간에서 나온 기술이랍니다. 세 번째는 스티븐 홀의 시몬스 홀입니다. 스티븐 홀은 미국 현대 건축가로 이론과 실무에 능하고 현대 건축가들 중 완결성이 높은 작품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건축가가 아닌 화가가 되고 싶어 하였는데 그 영향일까요? 지금도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은 수채화로 작업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채화 스케치하면 스티븐 홀이 바로 생각날 정도로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답니다. MIT 캠퍼스 서북쪽 끝에 있는 시몬스 홀은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새로 지은 기숙사입니다. 건물의 외부를 보면 창문과 같이 크고 작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스펀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멍 사이로 건물 내부에도 햇빛이 들어오게 하였고 창문 주위에 빨강, 노랑, 파란 색상을 입혀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직선 건물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외부와 다르게 내부는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창으로부터 채광이 들어오게 설계하였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시베리아라는 이름이 불릴 정도로 외진 곳이었지만 현재는 독창적인 파사드와 커다란 존재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마지막은 프랭크 게리의 스타타 센터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프랭크 게리 작품이다 를 알아차릴 정도로 개성 강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틀을 완전 깨는 비정형 디자인을 추구하고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빌바오 효과는 문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말합니다.
철강 산업이 쇠퇴하고 경제가 침체된 스페인 빌바오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경제적으로 성공,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한 도시로 변신한 사례이죠. 이렇게 개성 강한 건축가가 무엇을 설계하였느냐? 바로 MIT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물이자 연구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스타타 센터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생동감이 있어 보이죠? 프랭크 게리는 자신의 디자인을 술 취한 로봇들이 함께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곡선이 합쳐지고 뒤틀리고 구겨진 형태가 정말 프랭크 게리다워 보이네요. 벽돌, 스테인리스 스틸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내부에는 3개의 학부와 강당, 열람실, 실험실 등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형태 안에서 학생들은 건물 내부를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교 안에 이렇게나 많은 작품들이 있었다니.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대학교로 달려가는 게 최고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무슨 건축물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개성 강한 스타타 센터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편은 미국 대학교 건축물에 이어 한국 대학교 속 유명 건축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